망할 놈의 유럽 대회가 끝나고 모처럼 주중에 리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2020-21 시즌 12라운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디네스와 크로토네의 경기는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디네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보시면 슈팅 수와 유효 슈팅 개수가 우디네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크로토네의 코르다즈 골키퍼가 비교적 안정적인 선방들을 해내면서 팀의 승점 1점을 벌어왔습니다. 반면 우디네스의 에이스 데파울은 드리블 돌파 7번 그리고 키패스도 4개를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만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베네벤토와 라치오의 경기인데요. 이번엔 두 팀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흐름이 참 좋지 않은 라치오입니다. 이번 경기도 약팀 베네벤토와의 경기였지만 사실 레이나 골키퍼 덕분에 비겼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골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2번이나 결정적인 선방을 레이나가 해줬습니다. 요즘 라치오의 경기들을 보고 있으면 라치오의 가장 큰 약점이 대두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약점, 바로 얇은 스쿼드겠죠. 특히 다시 원래대로 존못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마루시치가 그 예인데요. 졸라 못하지만 마루시치 대신 왼쪽 윙백으로 쓸 선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왼쪽 윙백에서 뛰어줄 수 있는 자원 파레스는 종아리 쪽 부상으로 한 달 동안 팀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어쩔 수 없이 오른발잡이인 마루시치가 계속 왼쪽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시즌 라치오 근육의 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는 라짜리가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마땅한 백업 자원도 없습니다. 라치오가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네벤토는 스키아타렐라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선수 본인에게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2017년 9월 23일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직후 무려 3년 3개월 만에 기록한 골이었는데요. 하지만 후반 막판 개태클을 하고 퇴장을 당하면서 하루 마무리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 유벤투스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역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역시 유벤투스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호날두의 컨디션임을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호날두가 굉장히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요. 세상에, 호날두가 PK를 놓치다니요. 반대로 말하면 아틀란타의 골리니 골키퍼가 정말 철벽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판이었습니다. 호날두의 PK를 비롯해서 무려 3번의 결정적 찬스를 막아내면서 팀에게 승점을 선물했죠. 다만 최근 키에사가 자신의 주 위치였던 오른쪽이 아닌 왼쪽 윙백으로 나서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유벤투스에서 리그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벤투스의 공격은 날카로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중원에서부터 아탈란타에게 밀리곤 했었는데요. 피를로 감독이 디발라를 84분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심판 판정도 약간은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죠. 아탈란타의 데론이 쿼드라도의 발목에 태클을 했던 장면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옐로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줬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했던 파울과는 별개로 쿼드라도에게는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곤 하는데요. 이 자료는 유벤투스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던 패스루트 10개를 기록한 건데요. 이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벤투스 경기에서 쿼드라도가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비수들과 패스를 주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공격수들과 주고받은 패스 횟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유벤투스가 이번 경기에서 쿼드라도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틀란타 쪽에서는 팝콘 각이 열렸습니다. 가스페리니 감독과의 불화를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이적 요청을 했던 알레한드로 고메즈가 이번 경기에서는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요.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또 완전히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 한 개. 로메로와 부딪히면서 곧바로 교체 아웃이 됐던 아르투르는 햄스트링 부상 판정을 받으면서 당분간 경기를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와 사스올로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도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세리아에서 가장 먼저 감독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던 피오렌티나. 프란델리의 첫 승이 언제 만들어질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한 가지 위안거리가 생긴 것은 고전을 면치 못하던 주전 공격수 블라호비치가 PK였지만 무려 8경기 만에 꿀맛을 봤다는 건데요. 선수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던지 골을 넣고 곧바로 감독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줘야 할 선수죠. 리베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모처럼 좋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PK를 유도하기도 했고요. 키패스도 무려 4개나 기록할 정도로 기여도가 높았는데 그래도 안 될 팀은 안 되는 게 맞나 봅니다. 무승부가 진짜 많았던 이번 라운드였는데요. 리그 선두 밀란도 강등권의 제노아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제노아가 1위 팀 밀란에게 승점을 거둘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바로 마티아 데스트로였는데요. 놀랍게도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데스트로에게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데스트로 역시 아주 오랜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18-19 시즌 37라운드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후 2시즌 만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친정팀에 한 차례 보온을 했던 데스트로였습니다. 데스트로는 사실 인테르 유스 출신인데요. 데스트로 덕분에 리그 2위 인테르가 밀란과 승점 차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미 자식은 그냥 뭔 행동할 때마다 혼돈 괜히 땅게. 잠깐. 야, 너 밀란에도 있지 않았었냐? 어쨌든 이번 경기는 거의 칼룰루가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는데요. 다소 어이없는 클리어링 미스를 통해서 다시 상대방에게 볼을 건네준 것도 모자라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제대로 헤딩 경합도 해주지 못하면서 결국 데스트로의 두 번째 골을 허무하게 내줬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다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경기 세리아 데뷔 무대를 치렀던 칼룰루는 두 번째 경기 만에 세리아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비단 세리아 무대에서 첫 골이 아니라 유스를 포함해 프로에 입단한 이후 첫 골입니다. 베로나와 삼프도리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삼프도리아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던 삼프도리아였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거둔 승리는 10월 24일 아탈란타와의 경기였고요. 그 이후 6경기에서 2무 4패로 2달 가까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이번 경기는 퀄리아렐라가 휴식을 부여받고 알빈 엑달이 주장 완장을 대신 차고 나왔던 경기였는데요. 그 엑달이 원더골을 터뜨렸습니다. 거기다 최근 골만 못 넣고 있었지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발레리오 베레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드디어 골을 넣었습니다. 반면 베로나는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안토닌 바락이 라구미나의 허벅지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대놓고 밟아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쉽게 퇴장을 당하게 됐죠. 시즌 초반 최소 실점 1위를 유지하면서 수비력으로 성적을 거두고 있던 베로나였는데요. 최근에는 실점이 조금씩 많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비 쪽에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인테르와 나폴리의 맞대결이 있었지요. 인테르가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난 참 운이 좋아요.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았던 인테르와 콘테였습니다. 이 경기 스탯을 좀 보십시오. 이게 어디 나폴리가 져야 했을 경기겠습니까? 제가 나폴리 팬이었다면 빡쳐서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거기다 인테르는 나폴리의 오스피나 골키퍼가 다름이 아닌 다리 쪽을 건드리는 바람에 아주 운 좋게 PK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판정에 인시네가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하늘이 인테르 이기라고 빡세게 도와주는 경기였죠. 그리고 깔끔하게 루카쿠가 차 넣었습니다. 자, 이제 인테르가 완벽하게 유리한 입장으로 올라섰습니다. 1대0으로 한 골 앞서고 있고 나폴리는 주장이자 에이스인 인시네가 퇴장을 당해서 한 명이 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 우주명장 콘테가토님께서는 어떤 지시를 내리셨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뜬금없이 라우타로를 빼더니 5-4-1 전술을 만들면서 74분부터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 명 퇴장당한 팀한테 경기 종료 20분 남기고부터 잠그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요. 그 이후부터 한 명 퇴장당한 나폴리한테 개같이 털린 겁니다. 한다노비치 골키퍼의 선방과 골대 아니었으면 진심 10명 뛰는 팀한테 역전당하고 져야 했던 경기입니다. 경기 이기고 빡치는 건 또 처음이네. 나폴리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거 인테르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경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그지 같아지고 있는데 의문의 연승을 달리고 있는 리그에서의 인테르입니다. 이제 밀란과 인테르의 승점차 단 1점입니다. 다음은 파르마와 칼리아리입니다.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주춤하면서 중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는 두 팀인데요. 두 팀 모두 최근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몰려 있습니다. 파르마는 4경기 연속 무승, 그리고 칼리아리는 5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이나 새로운 카드가 필요해 보이는 현실인데 일단 칼리아리는 최근 1월 이적 시장에서 인텔에서 완전 쩌리가 돼버린 나인굴란을 다시 데려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꽤나 현실적인 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라운드는 무죄배가 진짜 많았습니다. 스페지아와 볼로냐의 경기 역시 2대2로 무승부 결과가 떴습니다. 어저께는 왜 못 나오셨나요, 이 씹새야?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갑자기 아무 이유가 발표되지 않은 채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스페지아의 간판 공격수 은졸라. 이 은졸라가 돌아와서 이번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지난 경기 뛰지 못했던 몫을 이번에 다 해줬습니다. 특히 은졸라의 첫 번째 골은 은졸라가 스페지아의 홈구장 알베르토 피코에서 기록한 세리아 무대 첫 번째 골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역사적인 시즌을 만들고 있는 스페지아와 은졸라입니다. 하지만 볼로냐의 저력도 있었는데요. 특히 무사바로우의 엄청난 골이 나오면서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큰 반전이 있을 뻔했습니다. 볼로냐가 기어이 PK를 얻어내면서 역전 찬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는 무사바로우가 실축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로마와 토리노의 경기는 로마의 3대1 승리였습니다. 이 새끼 이거 아예 살 생각이 없는 새끼구만.
정말 아예 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토리노의 지안파올로. 도무지 경기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고작 12라운드긴 하지만 토리노 진짜 진심 강등강 나오는 것 같은데요. 팀 역사상 처음으로 세리아 무대를 뛰고 있는 스페지아보다도 순위가 한참 아래라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역대급 노답 토리노였는데요. 특히 윌프레드 신고 말입니다.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전반 7분 만에 미키타리안에게 위험한 태클을 하고 옐로 카드를 봤더니 정확하게 7분 뒤에 스피나졸라에게 역시 위험한 파울을 하면서 전반 14분 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러니 팀이 안 질 수 있겠냐고요. 무조건 져야지. 거기다 이 장면을 좀 보시죠. 이런 정신나간 백패스를 맘 놓고 날릴 수 있을 정도로 토리노는 망가져 있습니다. 결국 브레메르가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일찍부터 수적 우위를 가지고 가볍게 골을 만들어냈던 로마였는데요. 미키타리안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또 골을 집어넣었는데 벌써 이번 시즌 7골에 5어시, 공격 포인트 12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스널은 무슨 개짓거리를 한 거지? 얘네 이번 시즌 팀 득점이랑 미키타리안 공격 포인트가 똑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뭉클한 장면 하나를 이 경기에서 봤는데요. 펠레그리니가 골을 넣고 레전드 토티의 셀레브레이션을 했단 말이죠. 뭔가 근본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라운드에서 나온 주요 기록들은 딱 하나입니다. 밀란의 칼룰루가 세리아 무대 데뷔골은 물론 자신의 프로 생활 첫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12라운드 영상을 이제 다 만들었는데 13라운드가 끝나 있다니. 요즘 제가 계속 바빠서요. 짬을 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13라운드 영상 최대한 빨리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